안녕하세요. 성교육 전문가 김경희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황혼의 성, 무엇이 문제인가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요. 노 부부의 이야기를 함께 먼저 나누어 보겠는데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산책을 했는데요. 산책할 때마다 눈에 띄는 노 부부가 있었습니다. 두 분이 손을 꼭 잡고는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서로를 보기도 하고 또 얼굴을 이렇게 쓰다듬기도 해서 정말 그 노 부부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남편이 노 부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르신, 어떻게 이렇게 두 분은 사이가 좋으세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 신사께서 허허허 웃으시면서 우리 둘이 사이가 좋아 보입니까? 라고 되묻는 거예요. 네, 그렇죠. 보기에 너무 아름다워 보이세요. 어떻게 이렇게 손을 매일 꼭 잡고 다니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두 분이 입을 모아서 우리는 그냥 손을 잡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 손을 잡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요. 꼭꼭꼭 하고 남편이 손을 엄지손가락으로 꼭꼭꼭 하고 치면 아내가 꼭꼭 하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냥 꼭꼭꼭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해 라고 속으로 말하고요. 그리고 사랑하니까 오래오래 함께 삽시다 라는 기도도 함께 한다고 합니다. 그럼 아내분도 그의 대답으로 나도 그래요, 나도 기도할게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요, 아내가 먼저 또 꼭꼭꼭 하고 기도에 손을 잡습니다. 그러면 남편분이 또 나도 라고 서로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와, 정말 멋지네요. 젊은 부부는 우리도 한번 따라해 봐야겠어요. 정말 행복해 보이셔서 저희도 행복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꼭꼭꼭 기도는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한 40대던 그 시절에 같이 동네에서 운동을 하던 어떤 노 부부가 이 꼭꼭꼭 악수를, 인사를, 기도를 함께 하는 것을 보고 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노 부부가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그만 아내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된 거죠. 너무나 놀란 이 남편분은 얼른 119를 불러서 아내를 실려보내군요. 아연실색한 모습으로 병원을 함께 찾아갔습니다. 정말 모든 기능이 상실된 모든 주사 바늘에만 의지하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너무 눈물이 나서 속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늘 기도를 하고 면회 시간이면 아내를 보고 돌아온 그 할아버님께서는 어느 날 아내를 또 찾아가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 손을 잡고 그동안 꼭꼭꼭 기도했던 그 아름다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내 손을 잡고는 아내가 혹시 느끼지 못해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하면서 꼭 천천히 누르셨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정말 그 할아버지만, 남편만 알 수 있을 만큼 아주 세미하게 꼭 하고 대답을 한 거예요. 할아버지는 너무 놀라셨고요. 그 이후로 매일 하루도 빼지 않고 그 병원을 찾아가서 면회 시간을 기다리면서 아내를 향해서 사랑해, 그리고 나랑 함께 오래 살아야지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꼭꼭꼭 그리고 인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아내분이요, 정말 기적처럼 하루하루 손에 힘이 좀 더 생겼고요. 그러면서 정말 다 꺼져가는 촛불이 되살아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결국에 할아버님께서 찾아가서 거의 한 반년을 그렇게 찾아갔었는데요, 병원을. 그 이후에 할머니는 건강하게 되셨고요.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함께 사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부부의 관계가 애틋하면 황혼의 그런 시절에 와서도 그 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과연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며 살고 계신가요?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살다 보면요, 부부의 삶이 사실은 그 건강한 가족을 만들고요, 그 건강한 가족이 이렇게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고 합니다. 사실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어떠세요? 노년기를 사시는 분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양학적으로도 많이 누리면서 살고 계시죠. 그런데 그런 노인의 삶은, 노년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부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의 성행동 또한 자유롭게 누리고 살고 계신가요? 혹시 주변의 자녀들이나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아유, 나이가 몇 살인데 주책스럽게 그런 행동을 왜 해요? 라는 말은 혹시 들어보진 않으셨나요? 사실 노년기를 사시는 분들이 그 몸에, 마음에, 그리고 여러 건강과 관련 없이 사실은 성욕구를 거절당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한번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합니다. 노인도 건강한 성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욕구를 가진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칙적인 성생활로 그 삶을 영위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성생활이 계속적으로 잘 유지되면요, 스트레스가 해소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육체적인 활력으로 인해서 우리 내부에 있는 장기도 튼튼해지고요. 요즘 같은 이런 겨울철이나 환절기에 감기나 독감도 잘 걸리지 않는 그런 면역성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학자들이 말할 때 우리가 우울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이 있을 때요, 뭐 술을 드시거나 약을 먹는 것보다 사실은 부부의 관계에서 어떤 성행동, 애무를 한다거나 스킨십을 한다거나 또 성관계를 갖는다면 그 성관계를 할 때 발생되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요, 오히려 더 관계를 더 좋게 깊이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혈액순환이 되게 원활해져서 피부도 좋아지고 그리고 또한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예뻐진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것이 그것의 근거라고도 합니다. 오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40대 무사히 자녀를 분만한 그 여성과 그리고 100세 이상을 장수한 그런 노년을 사시는 분들의 살펴보면요, 그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형성이 다른 그러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생성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더욱더 건강한 몸과 마음의 그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건강한 부부의 성관계가 정말 건강한 가족을 만들고 그리고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는 그런 생각들이, 그런 등식들이 맞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요즘 사회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떠세요? 노년기를 사시는 분들의 그런
성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한번 여러분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그 누가 아닌 내가 살아갈 때 나의 관계는 어떻게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부부의 관계는 어떤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사실 현실은 성적 갈등으로 인해서 어떤 황혼의 위기를 맞이하는 부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여성분의 완경기를 통해서 남편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또 여성의 그 아내의 성 거부에 의한 힘듦을 많이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은퇴 후에 상대적 빈곤율이 40.4%나 되는데요.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노년기를 사시는 분들의. 그 첫 번째 이유는 사실 우리가 고령 인구가 점점 많아지면서 소비나 소득 수준에 만족한 고령 인구는 10명 중에 거의 10%밖에, 1명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한 65세에서 79세까지 고령층의 절반 이상이 취업을 요망한다고 해요. 사실은 왜 65세까지 충분히 사회생활을 하셨고, 그리고 어떤 경제활동을 하셨는데 왜 그 이후에도 취업을 요망할까요? 사실은 여가 생활을 즐기면서 좀 더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평생을 경제 활동을 했는데 그 돈이 다 어디 갔을까요? 자녀들을 키우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교육하는 그곳에 다 투자를 했고요. 또한 부모님들에게 또 병원비나 이런 것으로 투자한 정말 낀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노년기를 사실 때 취업에 대해서 많이 힘겹게 소망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취업을 원하는 그 이유는요, 생활비의 보탬이 되기 위한 지금 당장 생활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은퇴 후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라에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요. 올해부터는 또 그 일자리 창출에서도 인원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점점 더 일자리가 없어지는 추세인 거죠. 과연 은퇴 후에 상대적인 빈곤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 대책을 마련해야 될지 한번 오늘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런 빈곤율과 더불어서 또 한국은 점점 초고령 사회로 초고속 진입을 하고 있다고 해요. 사실 2025년 내년부터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할 건데요.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요. 그리고 14% 이상이 되면 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초고령 사회는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가 넘는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내년에 20.6%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이렇게 발표한 결과인데요. 우리나라는 사실 2017년도에부터 14년 만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는데요. 다른 나라를 살펴보면요. 프랑스는 115년이 걸렸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10배나 빠르게 고령 사회에 진입이 된 거죠. 그렇다면 이 도표에서 보듯이 초고령 사회도 한국은 7년 만에, 영국은 몇 년이죠? 50년이라고 써 있잖아요. 너무
빠르게 지금 초고령 사회로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웃 일본보다도 3년이나 빠른 그런 연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사회가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노년기를 사시는 분들은 이 초고속 진입에 우리가 발맞추어 가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것에도 어려움을 함께 겪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혐오의 그늘 안에서 청장년과 노년기의 그 사람들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미국의 정신의학자인 로버트 버틀러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사회 속에서 그 연령 차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고정관념과 차별이 연령 차별의 어떤 그 새로운 신조어를 낳게 됐고요. 그 속에서 서로를 혐오하는 그 그늘 아래서 살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꼰대의식 들어보셨나요? 무엇일까요? 나이 드신 분들이 나이 어린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하는 것이 바로 꼰대의식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 방송을 보시는 노년기를 사시는 장년기를 사시는 여러분들 혹시 나는 꼰대의식이 있을까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또한 그 꼰대의식 속에 훈계를 하면서 대접을 받으려는 그런 의식이 10명 중에 6분이 있고요. 또한 다른 사람,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귀를 막는 그런 분들은 10명 중에 5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어떠세요? 노약자석에 앉기도 하시지만 노약자석이 다 찼을 때는 젊은 사람들이 앉아 있을 때 좀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어떤 그냥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고요. 막 화를 내시기도 한대요. 그랬을 때 젊은이들이 볼 때 정말 꼰대의식이 나도 힘든데 꼭 저래야 되나 라는 생각까지 한다고 합니다. 한 대학생 A모 씨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친구와 함께 이제 학교가 끝나고 대학교 수업이 끝나고 지하철을 탔대요. 그런데 친구의 치마가 좀 짧았나 봐요. 좀 이렇게 미니스커트를 입었나 봐요. 그랬더니 옆에 계신 여자 어르신, 시니어분 한 분이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닌다고 막 혼내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젊은이들이 느끼기에는 꼰대의식이라는 거죠. 또한 가부장적인 권위주의가 있는데요. 자, 청장년층들의 노인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노년기 사시는 분들과 정말 대화가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으세요? 88%라고 합니다. 10명 중에 9명은 정말 대화가 되지 않아 너무 싫어 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고령사회 진입 부작용에 의해서 노년기를 사시는 분들도 젊은이들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하죠. 요즘 젊은 것들이 진짜 버릇이 없어. 어쩜 저렇게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 정말 꼴보기 싫어 라는 이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젊은이들 또한 틀딱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틀니를 딱딱거리면서 이야기하는 노년층의 분들을 비하하는 그런 언어기도 하고요. 노스라치라고 해서 벼슬이 있는 것처럼 무슨 나이 든 것이 벼슬인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노인층은 뭘까요? 노인을 벌레에 비교하는 그런 혐오적인 말들이죠. 사실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고 또한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갑자기 고령화 사회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서로의 혐오의 그늘 아래서 우리는 노인을
공경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공격하는 시대로 치닫고 있진 않은지 한번 이 방송을 함께하고 있는 젊은 분들이나 그리고 노년기를 사시는 분들이나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런 사회가 사실은 노인분들을 학대로까지 이어지게 만드는데요. 정서적 학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한 신체적인 학대, 방임이나 그다음에 경제적 학대까지 일어나면서 노인분들의 우울증이나 그리고 치매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에 OECD 국가 중에 노인 자살률 1위라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그런 사회 문제까지 치닫고 있는데요. 이런 혐오의 그늘 아래서 황혼의 성이 과연 얼마만큼 아름답게 지켜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인식 변화가 필요한 거죠. 사실 노인 차별은 노인에게 정말 악영향을 미치고요. 사회 분위기 안에서 세대 간의 어떤 화합보다는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사실 노년기가 된다고 해서 조금 몸과 마음이 조금 나이가 들고 늙는다고 해서 그분들의 모든 건강이나 기능이 다 퇴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분들이 지레짐작으로 노인은 힘이 없을 거야. 그리고 약자로 그리고 소외된 자로 편견을 가지고 보고 있진 않은지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내 주변에 있는 내 친인척인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내 부모님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런 또 노인분들을 부양해야 하는 그런 의무감에서 힘듦을 토로하는 젊은이들은요, 무임승차를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요. 또 노인은 투표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런 어떤 기본권까지 침해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노년기를 사시는 분들이 공경받지 못하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실까요? 억눌린 그 어떤 욕망 속에서 과연 노년기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령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사실은 사별도 그리고 황혼, 이혼도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죠. 홀로 된 노인들이 살아가기에 정말 힘든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년기를 사시는 분들 중에는 성매매를 하거나 또 성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황혼의 성이 사실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한번 그 어떤 일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바카스 할머니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노인 빈곤의 끝자락에서 웃음을 파는 70대의 만월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카스 할머니인데요. 사실 기자가 만나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오죽하면 70대가 넘은 노인네가 웃음을 섞어가며 바카스를 팔겠어요. 정말 살기 힘듭니다. 물론 기초생활수급비 나오죠. 그런데 그걸로는 내 한 달 살 게 턱도 없다고 하소연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 만월산 주변을 가다 보면요, 한 5-6분이 모여서 얼굴에 하얗게 분을 바르시고는 그리고 입술을 빨갛게 화장을 하신 할머니들이 모여서 바카스를 들고 계신다고 해요. 그리고 지나가는 60대 이상의 사람들,
남자 어르신들을 보면 바카스 먹고 가라, 커피 드시고 가라, 결국에는 그곳에 소주까지, 술까지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은요, 정말 어떤 이렇게 멋있는 곳이 아니고요. 거기에 이렇게 진짜 휴지 종이를 깔고 거기에 스티로폼을 깔고 우산으로 이렇게 움막처럼 막아 놓고는 거기서 바카스 대접도 하고 말 상대도 하고 결국에는 성매매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동네 주민들은 그곳을 좋아할까요? 정말 지나가다가 그 분들을, 바카스 할머님들을 보면 혀를 내차면서 정말 무시하는 언어들도 쓰시고요. 그러면서 그곳을 지나서 멀리 둘러서 가면서 애들 교육상 정말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바카스 할머님들은 이런 생활을 하고 싶으실까요? 모든 생활 속에서 힘듦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 또한 나라에서 지자체에서 노년기를 사신 분들의 삶을 한번 돌보는 건 어떨까요? 물론 충분히 돌보고 계시겠죠. 하지만 좀 더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분들에게 그리고 노년기를 사시는 분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두 번째 보면 일명 노인과 바다 사건이 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70대 노인분이 여대생을 성추행하기 위해서 20대 남녀 4명이나 무려 4명이나 연쇄 살해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요. 어느 바닷가에 사는 오 씨라는 70대 노인분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남녀 대학생이 그 바닷가에를 놀러 간 거죠. 한여름이니 좀 예쁜 옷을 입었을 거고요. 좀 이렇게 민소매나 이렇게 짧은 치마를 입었겠죠. 그 바닷가에서 혼자 사시던 이 노인은 지나가는 그 두 남녀 대학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오로지 그 여학생의 젖가슴을 만지고 싶은 그런 욕망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리고는 가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내가 배를 태워줄까요? 한번 바다에 나가봅시다. 어땠을까요? 그 말을 들은 대학생들은 아무 생각 없이 어머 할아버지 너무 좋아요 라고 아마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배를 가지러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 배를 가지고 오는 모습을 그 남자친구가 카메라에 담은 거죠. 그리고는 배를 타고 나간 그 남녀 정말 그 푸릇한 대학생들은 바다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노인은 그 여학생의 가슴을 만지고 싶어서 먼저 남자친구를 바다에 빠뜨려서 죽게 만들었고요. 그 여학생을 성추행하려고 했는데 또 반항을 하고 그 몸부림에 여학생까지 바다에 빠져서 죽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70대 노인이 불과 20일을 지난 후에 또 그 바닷가에 놀러 온 두 직장 여성분들을 또 유인한 거죠. 그랬는데 그 전에 이 두 여성들이 그 바닷가를 거니는데요. 어떤 한 중년 부인이 남편과 산책을 나왔는데 남편을 잃어버렸다고 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고 그 번호가 남아 있었던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 70대 노인과 바다 중간에 간 그 여성분들은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그 중년 부인이 전화했던 그 번호로 저희 여기 어디 배에 저희가 지금 잡혀 있다. 그러니까 해양 경찰을 불러달라는 그런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신고를 했으면 좋았을 이 부부가 그냥 신고를 하지 않고 전화를 한 거죠. 이상해서. 그랬더니 그 전화하고 그리고 또 119에 신고까지 했대요. 그런데 그 신고하는 과정에서 이 노인의 목소리가 어디다 전화하냐는 이상한 목소리가 다 실리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모두 다 그 4명이 바다에서 죽음에 이르렀고 경찰도 그 사건을 그냥 어떤 실족으로 이렇게 사건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 가족들의 신고로 인해서 그 첫 번째 대학생, 그 남자 대학생이 찍었던 그 사진과 또한 그 목소리, 녹음되었던 목소리로 인해서 이 노인이 결국엔 검거된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런 억눌린 욕망에 의해서 이런 사건들이 끊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노년기를 사시는 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또한 세 번째 보면 60, 70대 디지털 성폭력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사건이냐면요. 60대의 한 분, 여성분과 70대의 여성 한 분, 그리고 또 70대의 남성 한 분이 술자리를 이렇게 하셨대요. 그런데 술에 약한 60대의 여성 시니어분이 그 자리에서 그냥 잠이 들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70대의 남성 시니어분이 그 60대에 쓰러져 있는 분의 몸을 만진 거죠. 그런데 70대의 그 여성분이 그 만지는 장면, 성추행한 그 모든 장면을 카메라로 찍어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낸 그런 사건입니다. 결국에 피해자는 제2의 가해까지 일어나는 그런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런 모든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 번 더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제가 한 달 전에요. 성교육, 노인분들의, 노년기를 사시는 분들의 성교육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오셔서 노인복지회관에 가서 성교육을 했는데요. 2시간 동안 너무나 초롱초롱한 얼굴로, 눈빛으로 교육을 받는 그분들을 보면서 이런 교육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그날도 정말 성공적으로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멋진 노신사 한 분께서 저에게 막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부탁을 하나 하셨어요. 오늘 강의가 너무 좋았고 그동안 내가 갖고 있던 성에 대해서 좀 더 넓은 생각을, 광의적인 생각을 갖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한 가지 부탁을 하셨어요. 어떤 부탁을 하셨냐면요. 본인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지금 이 시점에 살면서 주변에 이렇게 혼자 살면서 여성분들을 만날 때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예의나 성예절을 오늘 많이 깨달으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결혼한 과정 속에서 본인 자체가 아빠로서 또는 남편으로서의 본인의 어떤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되게 속상해 하시면서 제가 그 성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 아빠의 심정에서 이야기를 해줬으면 하는 걸 부탁하셨고요. 또한 아내에게는 남편으로서 어떤 성행동과 성생활을 해야 하는지도 이야기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사실 본인에게도 누가 그런 사실을 좀 알려줬었다면 지금 현재에서 훨씬 더 아름다운
그런 노년기를 살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돌아오는 길에 저도 한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성이라는 것은요, 어떤 개인이 아니고요, 인생 전반에 걸쳐서 모든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그리고 아름다운 것이 바로 성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성을 나름대로 멋있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성이 바로 올바른 성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남성 시니어 분의 그 이야기 속에서 저의 강의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할 때 정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으로 성에 대한 강의를 제가 그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성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갖고 계신가? 라는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인간답게 사는 것,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은 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또 이 다음에 내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사실 정말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지나간 과거는요, 다 잊어버리시고요. 지금 현재에서 과연 내가 이 시점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그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내 남편이고 내 아내여야 하고요. 내가 함께 사는 가족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황혼의 성,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그 해답은 본인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나이에 대한 차별과 그런 선입견이 만드는 연령 차별이라는 이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이든 어린 시절을 지나서 지금 노년기를 사시고 계신 것이고요. 또한 젊은이들은 어떨까요? 이 다음에 분명히 노년기를 사는 그런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현재에서 좀 더 지혜로운 모습으로 나를 잘 바라보며 살아가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부는 성생활을 통해서 서로에게 좀 더 친밀감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정말 누구와도 관계를 가질 수 없는 무촌의 관계이잖아요. 그 속에서 친밀감 속에 신뢰를 쌓아갈 때 부부의 성은 좀 더 아름다움으로 만들어갈 것이고요. 그 아름다움이 가족 또한 아름다움으로 성장해 가게 할 것입니다. 그 가정이 모여있는 사회는 당연히 아름다움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지겠죠. 이런 신뢰와 존경을 기초로 한다면 우리는 좀 더 아름다운 사회 속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배려와 존중의 첫 단추, 누가 끼어야 할까요? 내 자신이 끼어가면 어떨까요? 나이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사회를 너와 내가 함께 만들 때 우리는 좀 더 아름다운 사회, 건강한 사회로 함께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황혼의 성, 무엇이 문제인지 여러분들 스스로 오늘 저녁 시간에 부부가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또 부부가 충분히 이야기가 됐다면요, 저녁에 귀가해오는 자녀들과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요새 사회 문제도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지만요, 내 가정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사랑이 오간다면 아마 이 세상은 점점 아름다운 삶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쉽지 않은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이 사회이지만, 그 사회 속에서 정말 우리의 삶을 좀 더 배려하며 존중하며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꼈나요? 그리고 처음에 이야기한 꼭꼭꼭꼭꼭 어떠세요? 그냥 이렇게 성행동만, 성관계만 맺는 것이 아니고요, 그 속에 정말 마음 다한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정말 이 사람과 오랫동안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서로 나눈다면, 이 행복한 세상은 누군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요, 내게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부의 삶을, 그리고 가족의 삶을, 그리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멋진 시니어 분들의 삶을 제가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추위에 감기 조심하고요, 하시고요. 좀 더 건강한, 그리고 몸과 마음이 좀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